오늘 교육은 제 시간은 보통 IT 하시는 분들이 잠꾸러기가 많기 때문에 그 잠도 깨실 겸해서 그 만담 시간으로 좀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지나서 그 점심시간 전에 한 30분 전부터 저희 포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서비스들별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 돼서 간단한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은 웹서버 2대를 만들고 로드 밸런서를 붙여가지고 로드 밸런싱이 되는 가장 간단한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사실은 뭐 저희가 조금 비기너 분들을 타겟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정도로 해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대형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앞서서 일단 그 보안 측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오픈 API라든가 저희 오토 스케일링, 패키징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자리 있네요. 그거는 뭐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은 따로 뭐 고급 사용자 교육 때 뭐 하루를 잡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 클라우드 클라우드 플랫폼 본부 이름이 헷갈려요.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순용이라고 그러고요. 제가 할 부분은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저희 클라우드 비즈의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클라우드 프렌들리 아키텍처,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에서 내 시스템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자기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글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시죠. 너네 도대체 이중화는 했냐? 부터 시작해서 혹시 데이터 센터가 어디 이상한 데 있는 건 아니냐? 실제로 저희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이상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네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가용성이 뛰어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환경은 되어 있느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보안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시스템에서 이 서비스에서 보안 수준이 좋은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퀘스천들이 좀 근본적인 퀘스천을 던지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인프라에 대해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충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데이터 센터 하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보통 코로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데이터 센터 상면에 케이징을 쳐서 거기에다 이제 자기 회사 시스템을 놓는 경우를 그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전에 가보니까 어떤 제게 손이 한 30위 안에는 드는 그런 그룹사였는데 데이터 센터가 비좁아서 클라우드를 고려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한번 가봤는데요. 그냥 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유리벽으로 데이터 센터를 한 80렉 정도 구축해 놓으셨더라고요. 정전나면 어떻게 할지 참 조금 걱정스러운데 당연히 KT도 그렇고 아마 국내 다른 사업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당연히 변전소는 2군데에서 전기를 끌어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UPS가 몇십 분 동안 돌면서 전혀 무중단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하고 몇십 분 동안 UPS가 버티는 동안에 발전기가 가동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기름으로 떼기 때문에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정전이 되더라도 옆에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네트워크도 2중, 3중으로 이제 들어오고요. 그렇게 돼 있고, 저희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천안하고 김해 2군데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시골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데이터 센터가 이상한 데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하면 고객사 직원들이 출입을 하고 거기서 사무실을 얻어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게 보통인데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다 맡기고 고객은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뭐 그 산골짜기로 들어가도 되고요.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보안은 정말 끝내주는 곳이다. 뭐 기관에 계신 분들도 찾아오다가 길을 잊어버릴 정도이고요. 이런 시골에다가 저희가 변전소 2군데에서 전기 끌어대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보안 측면이라서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고객사 아무나 출입을 못 한다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만, 운영 직원들만 출입을 하게 돼 있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저희 직원들의 통제하에 출입을 할 수 있게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데이터 센터에서 코로케이션에서 케이징을 쳐도 뭐 어쨌든 다 뭐 요만큼의 틈은 있기 때문에 C3PO 같은 로봇들이 들어가서 뭐 이상한 거를 넣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빼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대단히 큰 벤치를 가져가서 뭐 어떻게 철망을 끊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DR 구성에 좀 관련된 겁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가 이제 천안과 김해에 있는데 천안에는 2개의 존이 있고요. 그 김해에는 HA 존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HA 존이라는 건 좀 부정확하고 DR 존이라는 게 좀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재팬 존이 있습니다. 재팬 존은 그 일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기를 원하는 또는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는 불안해라고 해서 그 넘어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한 존이고요. 여기는 네트워크 일본 네트워크입니다. 일본 IP를 받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 관점에서 보면 천안존과 여기 HA존이 있어서 내가 DR 구성을 하겠다. 혹시 천안 데이터 센터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DR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저희가 텐지 전용선을 끌어놨고요. 이 텐지 전용선을 통해서 내 계정 간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둘 사이에 그 DR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GSLB라는 서비스를 또 따로 합니다. GSLB 서비스, GSLB라는 건 이제 일반 LB하고는 좀 달라서 약간의 이제 로드 밸런서가 아니라 DNS처럼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DNS를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하는 경우도 해보셨을 텐데 그 실질적으로 메커니즘 그거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정말 그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떤 클라우드 사업자도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냥 사진으로 홍보 사진 정도는 보여줍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보여드립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이제 그 서버라든가 뭐 스토리지 부분의 이중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스토리지는 이제 전부 다 당연히 레이드 구성을 했고요.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전부 다 이중화 시켰습니다. 그 서버와 스토리지 그 다음에 서버 간의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에는 전부 다 텐지 스위치로 돼 있고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네트워크와 관리망 네트워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망 네트워크용 스위치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 서버들은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버들이 꽤 많이 실장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가상 서버가 호스팅되어 있는 어떤 물리적인 서버가 만약에 죽으면 가상 서버도 죽습니다. 죽는데 영영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레가시 환경에서는 그런 걱정이 좀 있죠. 서버가 죽었다. 물리적인 서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예비 장비를 투입하기 전까지는 그냥 죽은 채로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클러스터에서 HA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가상 서버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물리적인 서버에 클러스터 내에 있는 다른 물리적인 서버에 가서 다시 살아납니다. 무중단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왜 죽었네? 하고 그걸 인식하고 다른 데 가서 살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듭니다. 그게 뭐 재수가 좋으면 10분 이내일 수도 있고요.
운이 나쁘면 20분, 30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살아는 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살아는 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눅스 웹서버인데 아파치를 자동으로 스타트하게 세팅을 안 해놨다 그러면 서버는 살아있어도 서비스는 계속 죽은 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실 때는 항상 서버가 살 때 모든 서비스도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토리지를 작업한다 그러면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이중화되어 있으니까 한쪽을 뽑고 한쪽을 작업하고 할 때 이제 절체를 할 때 잠깐의 스탑만 있고 그 다음에는 무중단이고요. 디스크 백업 끼는 거는 뭐 고객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작업이 되고요. 서버에 대해서는 그 서버, 물리적인 서버에 호스팅되어 있는 VM을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정말로 가상 서버가 중단되지 않고 다른 물리적인 서버로 옮기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그거에 실패하는 경우는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VOC가 생길 경우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무중단 VM 이동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무중단이라고 공지를 안 하진 않고요. 공지 일단 하는데 아마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공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인 인프라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어떤 보안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상장 같은 거는 많이 받았습니다. 인증드리는데요. 뭐 ISMS 인증, 그거랑 비슷한 ISO 27001 인증, 그 다음에 싹투라 그래가지고 그 공인회계사가 제대로 니네들이 남의 시스템을 호스팅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그런 퀄리티가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방통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우수 SLA를 달성한 사업자한테 주는 인증들을 받았습니다. 가끔 그런 거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돌리는 시스템이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리적인 부분,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ISMS 인증은 굉장히 레이어별로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래야 되느니라 저래야 되느니라 뭐 사람의 접근 차단이라든가 CCTV 감시라든가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 당연히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망분리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도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상화된 자원을 논리적으로 나눠 쓰는데도 분명히 저희가 망분리에 대한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걱정하셔야 될 건 OS라든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성은 그건 이제 고객사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케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망분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런 그림, 요런 얘기는 오늘 몇 차례 계속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를 오해하시면 저희 서비스를 이상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 계정이 하나 생기면 그 고객 계정을 하나의 사설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추얼 랜으로 격리를 시키고요. 하나의 고객별로 하나의 사설망, 하나의 버추얼 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상 서버를 만들면 그 가상 서버는 공인 IP를 받지 않고 일단 사설 IP를 받습니다. 172, 272.27. 뭐 이런 IP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내 가상 서버가 외부하고 통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설망이기 때문에 사설망 구성하실 때는 항상 그 앞에 나트 장비가 붙잖아요. 방화벽 장비가 붙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습니다. 저희가 버추얼 라우터라고 그러는데요. 이 버추얼 라우터가 공인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합니다. 그래서 내 계정에서 공인 IP는 얘가 받고요. 얘를 통해서 외부와 통신합니다. 그래서 가상 서버를 만들어 놓고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됩니다. 나트를 해줘야 됩니다. 나트 하지 않으면 얘는 외부 세계와 차단이 되고요. 외부 세계와 차단이 돼야 되는 서버들도 있잖아요. DB 서버 같은 것들. 그렇게 해놓고요. 뭐 웹 서버니까 80 포트는 밖으로 뚫려야 돼 그러면 80 포트를 포트 포워딩하면 그 80 포트에 대해서 외부와 통신이 됩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가 이걸 이제 L2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어떤 사업자들은 L2 아키텍처가 아닌 L3 아키텍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3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서버가 공인 IP를 받고 외부와 바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서버 하나하나의 그 보안 정책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 경우에는 그 가장 기본적인 보안은 일단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프라적인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측면에서 저희 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일단 저희는 서비스망과 관리망은 분리시켰다 그랬습니다. 이 가상화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가상 서버가 그 물리 서버를 침입한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물리 서버를 침입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다른 가상 서버를 또 침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가상화 방식을 채택하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밑에 있는 물리 서버와 가상 서버의 네트워크를 분리했느냐,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업자들,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는 사업자들이라면 당연히 물리 서버에 들어가는 네트워크가, 물리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분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요. 이 관리망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접근을 합니다. 혹시나 접근해서 뭐 나쁜 짓을 할까봐 저희가 여기 KTAX라고 그랬는데 접근 제어 시스템을 또 달았고요. 그래서 저희 관리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가상 서버가 있다 없다, 저 가상 서버를 죽이고 살리고는 가능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가상 서버의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뭐 이 가상 서버가 CPU 자원을 얼마나 쓰느냐, 가능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물리 서버에서 CPU를 나눠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근데 가상 서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 KT 사람들이 좀 우리 가상 서버를 좀 들어가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뭐 가끔가다 이제 저희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고객한테 그 서버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희 센터는, KT의 모든 센터는 저희가 사업용으로 판매하는 데이터 센터도 있고, 저희 통신 장비들을 호스팅하는 센터도 있는데요. 모든 센터는 디도스 방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관제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저희 데이터 센터를 관제하는 팀에서 디도스를 항상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도스가 감지되면, 디도스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타겟되는 고객 시스템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기술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 IPS가 있습니다. 모든 센터 고객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되는 IPS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고객사가 나는 IPS에다가 이런 룰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저희가 반영을 못 해드립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룰에 의한 탐지는 가능하고 저희가 알아서 막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객별 사설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막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정도면 그 고객사가 잘만 한다면 상당히 보안성이 높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같으면은 인증된 시스템, 인증된 방화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만의 룰셋,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의실이 정원을 초과한 거는 처음입니다. 항상 노쇼가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 계열사를 수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요. 저희 사내 클라우드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미 사내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사내망 안에다가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내 클라우드가 따로 있는데, 저희 그룹사도 클라우드에다가 수용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클라우드를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우니까 저희가 일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일반 기업인데도 어떤 ERP 시스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 일단 IPS 장비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물리적인 장비를 버추얼하게 쪼개서 고객사를 위한 IP 대역, 고객사의 IP 대역에 대해서 고객사별 룰셋을 따로 정의할 수 있고, 보안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방화벽 장비를 달았고요. 결정적으로 존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퍼블릭 존, 프라이빗 존에서 보통 우리가 DMZ라고 부르는 웹 서버들을 호스팅할 수 있는 그런 파트와 백엔드의 장비들, DB 서버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수용하는 그런 파트들,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존을 나눴고, 그 사이에 역시 방화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존이라고 부르는 부분에는 완전히 외부망과 차단되어 있는, 심지어 버추얼 라우터까지도 사설망 IP를 받게 돼 있고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트러블이 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접근해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VPN까지 넣어놨고요. 그래서 고객사 내부망에서 VPN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요 방화벽을 타고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약간 더 비싼 클라우드입니다. 비싼 클라우드이지만 내 시스템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인프라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렌들리 아키텍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